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한 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요번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YC 인증 재신청 기능은 다음 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KYC 비인증 회원에게 파일을 보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신다면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니콜라스 씨가 KYC ED 회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메인넷 블록체인의 계정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폐쇄된 메인넷 동안 방화벽이 있으며 방화벽에 의해 마이그레이션 지갑만 새 지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글로벌 개척자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세 가지 단계가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KYC가 스텝 1, 스텝 2가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메인넷인데 저는 아직 KYC 인증도 안 됐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잘릴까봐 나중에 여기서 딱 컷돼버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잘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니콜라스, 우리는 KYC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진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KYC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좀 그래요. 저도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메인넷 KYC 업데이트를 보려면 파이 마이닝 앱에서 홈스크린 비디오 시청하라고 했는데 전 이거 시청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엊그저께 제가 설명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웹3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든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3 표준을 정의하는 1위 다오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개척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주 KYC 재신청 기능이 해가지고 파이파파 카페에 올라온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저는 매일 KYC 재초대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다시 제출하는 KYC 기능이 없다. 여전히 적용되고 파일럿 KYC를 위한 새 알고리즘 언제 출시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답변은 준비가 완료됐고 테스트 후반부에 있다. 팀은 내일 배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에 배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재신청하는 기능도 좋은데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띄워주는 이 기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아직 하지도 못했거든요. 자, 다음 내용 검증 개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민투요님께서 이렇게 올렸는데 신청 여권, 사진 운전면허증, 신청 민증, 사진 운전면허증, 신청 운전, 사진 주민등록증, 신청 민증, 사진 여권 이래가지고 다 거절을 시켰는데 결과는 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다 통과시킵시오. 거절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네. 정정한 사람이다. 통과는 모르겠고 정확도 하라 이라고 됐습니다. 전 제대로 거절하면 정확도 100, 아직 100% 유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냥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나봐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주는 이유도 내가 그냥 편하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귀찮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보상을 또 받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대충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민증이나 면허증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하지만 여권을 민증이나 면허증으로 헷갈린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얼마나 화가 나면 이랬을까요? 민증 운전면허증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YC 인증하실 때 이런 분들 제대로 인증하시는 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검증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한테 좀 힘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현 시간부 무한 로딩 되시는 분에서 이건 어저께 계속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잠깐 안 되면 요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들어 하지 않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지극히 또 정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잠깐씩 이렇게 멈추는 현상,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현상.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고 다시 고쳐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잘 들어가져요.
파이는 장기 프로젝트라 길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해가지고 오늘 띄우고 시작합니다. 1인당 1000개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균이라고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뭐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1000개 정도면 평균이 아닐까 하는 그 글을, 어떤 글을 저도 인용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만원에 거래된다고 보아도 1억인데 고작 1억 벌려고 파이에 오랜 시간 채굴 버튼 누르면서 투자한 것은 아니다.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전 1억만 돼도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1달러당 1000원을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만원만 거래된다.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솔직히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들로 워낙 지금 타격을 여러 가지로 많이 봤으니까, 물론 파이를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파이가 10만원만 가더라도 정말 대박이겠구나. 저는 솔직히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만족하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고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파이의 성격상 장기 프로젝트이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단순히 1억 벌기 위해 채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10억, 100억 정도는 욕심을 내야 오랜 시간 버튼 누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태계를 구축과 100개가 10억, 100억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파천진이 뭐니 하실 분들도 있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파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똑같이 가지만, 하지만 여기서 보는 가격의 시점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한 개당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홀딩을 시킨다 하면은 이거를 도대체 살 사람만 많아지고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갈 때까지. 그럼 도대체 파이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사는 사람도.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KYC 알림 화면 사진 참고해가지고 이미 했는데 계속 뜬다 해서 이 오류는 곧 해결이 될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조금씩 한번 기다려보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개선이 될 건데,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직 이 화면 뜨지도 않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눈팅로가 보는 한국 파이오니어의 모순점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인기글을 보면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사는 사람들을 파이의 가치를 모른다는 둥 욕하거나 깔보는 것이 다반사라 글 하나 올린다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분이 파이를 깎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파이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잘 바라봐 주신 분인 것 같아서 이 글을 좀 가져왔는데요. 중국 트윗 등 커뮤니티를 보면 한 개당 4억을 외치며 그 이하로 거래하려는 쇼핑몰이나 가치 측정은 모두 깔보며 적대시합니다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말 같지 않는 소리다 등등, 저렇게 되면 좋을 뿐 대부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한국의 합의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역시 중국까지는 아니어도 낮은 가격의 형성을 지극히 비판적으로 보는 주의를 하고 있다. 30만원, 50만원 가격으로 실물품과 바꾸려 하고 1000원 등의 낮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은 파이의 가치를 모르는 머저리다. 혼자서 파이를 독식하려고 하냐? 파이를 깎아내리려는 음모로 나쁜 놈들이다. 이런 댓글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사람들 광신도와의 차이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억에 비해 30만원은 현실적인 거 아니냐 말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먼 얘기이지 지금 당장 현실의 얘기가 아닙니다. 4억론을 보고 말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4억에 파이를 팔 사람은 있어도 파이를 살 사람은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묻겠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TV를, 200만원짜리 냉장고를,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현 시점에서 파이 개당 30만원으로 측정해서 팔라 하면 파시겠습니까? 진짜 여기 느낌표 하나 붙여야 돼. 정말 맞아요. 솔직히 저는 이 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를 채굴하고 있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살 텐데 왜 우리가 개당 30만원에 파이를 사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반대로 묻겠다. 외부 사람들이 대체 뭘 보고 파이를 사겠습니까? 미래성 비전 그런 거는 파이오니어나 알지,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걸 알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에 상응한 리스크를 뛰어넘을 정도의 가치라고 보는지. 진짜 이 얘기 이분 진짜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행동 중 현재 남은 것은 저희 파이오니어끼리의 거래 기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끼리 개당 30만원에 거래합시다, 100만원에 거래합시다, 4억에 거래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다. 공급과 수요 같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거래를 시장가를 형성되게끔 한 거래자들이 나쁜 거냐, 아니면 그 가격에 누가 도대체 거래하냐, 독식이냐, 뭐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4억론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참 말을 전 잘 하셨다고 보고, 무조건 지지해주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고요. 인건비란 법정화폐를 뜻하기에 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 여기 긴 글을 어렵지 않게 읽었고,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한 개당 1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가는 거는 희망사항이고, 그냥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좋은 정도지, 이게 꼭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때까지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전에 파는 사람들은 나쁜 쉐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진짜 잘못된 거예요. 파는 거 사는 건 내 자유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거래소에서 자, 한 개당 1,000원 하는 코인이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한 개당 10,000원 갔어. 자, 그럼 1,000원에 판 놈들은 나쁜 놈들인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상장 코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상장 코인이 아니더라도 장외거래 역시 똑같아요. 다른 모 코인들, 뭐 처음에 100원 했던 게 지금은 막 50원 하고 막 10원 하고, 여기에 파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들 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고 파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보고요. 현재 파이 상황 간단하게 해서 생산자, 운송, 도매, 운송, 소배, 소비자 해서 간단하게 말해 파이코인은 대금으로 지불하는 용도가 된다. 그래서 문제는 심각하고, 금 매불로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을 아무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폭락을 한다. KYC가 빨리 통과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12월까지 생태계와 함께 진행되어 내년 1월부터 확실한 모습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공감은 가요. 공감은 조금 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매소매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도매소매보다는 저는 어디에서 좀 공감을 했냐면은, KYC가 빨리 통과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본다. 인증을 빨리 한 사람들은 그만큼 빠른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적당하게 뭐 이번 달 안에만 이렇게 KYC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파이코인을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가격도 미리 볼 수 있고 이런 부분. 자, 다음 부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냐.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장기 프로젝트 성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존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파이를 비하하는 코인러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 댓글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팩트를 이야기하면 비트 이더가 가진 노드 숫자보다 월등하지 않아. 월등히 많아서 노드가 커지면 슈퍼 노드를 비롯해서 노드 1티어 호라이젠보다 월등히 활성 노드가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3,500만 회원이 다단계로 모집한 우스꽝스러운 틀딱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힘의 초석이다 하는데, 3,500만 명이 다 실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00만 명이 실수가 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파이코인이 정말 힘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건 이미 SNS나 다른 곳들을 통해서도,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 좀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이가 1,000원밖에 안 한다면 해서 고래들 들러리에 불과한다 해서 단돈 100만원에 가져가겠죠 하고 하는데, 찌질하게 살지 말자, 인생 한 방 크게 먹자 하는데, 이거는 이분 생각일 뿐인 거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저가에 팔고 고가에 팔고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욕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러면은 좀 파이의 생태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억에 팔라고 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1,000원에 팔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데,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판매는 자신의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파이의 가격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다. 계속 가격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3년 뒤 락업되었던 투입 후 시장 흐름, 그리고 재락업 유무, 그 다음에 거래 초기, 자리 잡는 시간까지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조금씩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3년 뒤 재락업,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채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하지만 지금 파이코인의 뭔가 3년 뒤 미래, 비트코인 아마 몇 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야, 비트코인 5년 뒤면 1억 가겠지? 그럼 지금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몇 년 뒤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마존, 월마트 대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늘고 있어 경기 침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으로 보인다. 그래서 쭉쭉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파이코인이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해서 불만도 표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담담히 살아가기,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리고 3번 대안에 대해서 월급이 그대로면 생활 수준이 15% 이상 하락하고 물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파이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100이라고 한다면 파이코인 0.51%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면서 공존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3,500만 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천만 명, 1억 명, 2억 명으로 늘어나면 영향력은 커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파이코인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파이코인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면 실패니까 지금 당장 내가 팔지 못하니까 스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분명하게 대전제는 이렇게 깔려 있어요. 파이는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찬양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파이코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파이코인이 결국에는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남들보다 KYC 인증이 늦게 됐다. 남들보다 뭐가 좀 늦게 됐다. 파이코인 실행이 안 되니까 스캠이다. 등등 이런 얘기들보다는 뭔가 파이코인을 좀 더 아무 말 없이 길게 지켜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19년도부터 채굴을 하다가 중간에 한 몇 개월 정도 좀 6개월 정도 6개월은 아니고요. 한 4, 5개월 정도 중지를 한 것 같아요. 채굴을. 그때 코인 시장이 완전히 말아먹었을 때. 자, 그 이후에 계속 쭉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파이코인 이 프로젝트는 길게 감으로써 좀 더 하나씩 뭔가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주 뒤, 이제 한 12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이제 한 12일 정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거래를 할 거예요. 그 거래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개당 파이의 가치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대충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그리고 파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